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엊그저께 드디어 2028학년도 대입 결정 이게 좀 됐습니다. 약간 뉴스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회자가 되고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막 뉴스에 나와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내신에서 킬포인트와 수능에서 킬포인트를 얘기할 건데, 왜 그러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오늘 발표한 것도, 엊그제 발표한 것도 진작 발표해야 되는 거를 어쩌다 보니 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한다고 하는데, 요렇게 합니다. 초스피드 정리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고, 내신에서 요거 한 줄, 수능에서 요거 한 줄 정도는 기억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왜 바뀌었느냐는 생략입니다. 왜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뭐 어떻게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떤 압력이 있었든 간에 필요하니까 바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부분은 좀 차지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신 킬 포인트는 뭐냐? 바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내신 너 몇 등급이야? 나 1등급, 나 2등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1등급이라면 못하는 친구들이 9등급입니다. 즉 9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4%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정원이 한 학년에 100명이라면 4등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오, 이 4%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내신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서 5등급제 5등급만 좀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등급이 4%, 4명에서 10%, 10명 정도로 늘어난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조금 내신이 널널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행은 뭐냐면 9등급제 상대평가를 합니다. 방금 100명 중에 4명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좀 조장하는 맛이 있다. 이게 좀 안 좋다. 부작용이다. 1등급이 없는 상황에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 시험을 너무 쉽게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등급 정원이 확 넘어가게 되면 1등급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너무 적다 보면 뭐 지방 중소도시 같은데 약간 외진 학교 같은 경우, 또는 인기 없는 비인기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적다 보니까 등급 자체를 9명으로 쪼개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도 불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고를 다녀. 요거는 문과나 이과 중에서 이과가 조금 적은 경향이 있지요. 거기서 추가로 학생들이 과학 중에서는 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고 물리반 몇 명 안 되죠. 그러면 1등급이 한 명 나옵니다. 내가 실수로 2등을 해도 1등급을 못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2021년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거 너무 빡빡하니까 이래보자. 고1은 9등급을 유지하고, 고2, 고3에 가면 내가 뭔가 전공이나 적성에 관한 무슨 진로 탐색 같은 걸 제대로 해야 고교 학점제나 이런 거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으니 학교 그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1학년 때는 9등급, 2학년 때는 5등급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말이 많습니다. 야, 그러면 1학년 내신이 다 하냐? 그러면 나 고1 다녔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자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고2나 고3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신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 온 겁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발표한 게 뭐냐? 이런 거죠. 최종이죠. 전 학년 5등급제입니다. 즉 1등급을 10%, 34%는 무슨 얘기냐면 100명 중에 11등부터 34등까지가 2등급을 맞는 시스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경쟁을 좀 덜하게 하겠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야, 그러면 니네 맘대로 성취도 평가 이런 거 때려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 ABCD를 매겼을 때 약간 룰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적당히 유두리 있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을
상대평가 퍼센트를 같이 기입함으로써 야, 우리 마음대로 A를 주고 B 주고 비율을 조절한 건 아니다라는 신뢰도를 살짝 높이겠다라는 목적인데 요거는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왜냐면 양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신 내용인데 아까 제가 핵심 킬 포인트 뭐라고 그랬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의 킬 포인트는 뭐냐? 바로 통합 과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어도 웨이비, 영어도 웨이비, 수학도 웨이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수학은 선택 과목이 달라지고 국어는 선택 과목이 하나고 영어는 똑같죠. 그리고 이과는 과탐을 고르고 문과는 사탐을 골라서 쉽게 말하면 내가 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는 경우는 경제나 윤리 같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수능을 지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이제 그딴 거 필요 없어. 너 이과라고? 넌 무조건 한국사를 봐야 되고 너는 사회도 봐야 돼. 넌 문과니까 물리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통합과학도 시험을 봐야 돼. 국어 선택 과목 없어. 수학도 전부 다 공통된 시험지를 보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문이과의 경계가 좀 사라지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행은 공통 과목의 둘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합쳤다. 수학도 공통 과목의 셋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합쳤다. 영어는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도 합쳐져 있죠. 사회과학은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씩을 고르거나 물론 선택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과는 과학, 사회를 고르고 이과는 과탐만을 골랐던 상황에서 일단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때려박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지가 정말 심플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통합형 수능의 완성판이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 일어나시킨 적은 실은 없었습니다. 수능이 처음에 생겼을 때도 선택 과목들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비율이 좀 달라서 그렇지 있었는데 사회과학까지 이렇게 한 방에 때려박는 시스템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어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킬러 문항도 배제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무슨 자격고사를 만들면 이랬는데 요거까지는 실현하지 않았고 딱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심화수학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자, 여기에 있는 공통수학은 대수, 그러니까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미적분 1과 확통이 들어가 있는데 미적분 2나 기하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대학의 이공계 쪽으로 지원을 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학문인데 지금으로 따르면 이과수학, 가형수학,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하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신설을 할 것인가 요것도 뭐 이제 약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요건 좀 이과생들한테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 추가로 좀 넣을까 검토 중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토 중이다. 필요 없는데 검토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2달 안에 결정이 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신설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 수능 창설 이래로 수학은 문과와 이과가 구분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기회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요것만 조금 포인트 세모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그림 좋아 보이는데 궁금한 것도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내신은 5등급이고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가 되죠.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면 과연 5등급제 내신이라고 해서 경쟁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정시 40%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수능 9등급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죠. 그러면 10% 안에는 1등급 내신으로 변별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학생 선발 시 변별력 하락. 같은 맥락입니다만 예전에는 4%와 5%가 차이가 있었죠.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1등급과 적당히 잘하는 2등급이 구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100명 중에 10명 안에만 들면 1등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갭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대학은 진짜로 공부 잘하는 상위 1, 2% 학생들을 구분해내고 싶은데 내신만으로는 그걸 변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속도를 갖다 대든가 대학 본고사 비슷한 시스템을 차용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라 했죠. 킬 포인트입니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수능은 잡다한 여러 가지 과목에서 통일한 일환으로 공통시험제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외에 이런 게 있죠. 이제 수정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발표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이 될 것 같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한번 살펴보셔서 제가 킬포인트라는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획기적이보다는 절충안입니다. 이게 과목이 많아지면 여러 사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그림이 좋아 보이지만 규칙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규칙을 많이 만들면 많아진 규칙에서 또 한 번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걸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절충안을 만든 듯한 느낌은 듭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마무리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교육부에서 앞으로 내신과 학교 교육, 공교육을 또는 수능을 포함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수용하느냐? 학생이 아닙니다. 중요한 주체는 대학이죠. 대학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압박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우리가 쓸 때 대학에서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이냐 이걸 간을 보는 게 가장 입시에서는 핵심이 되겠죠. 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48시간도 안 됐습니다만 2028학년도 대입 입시 변화한 가장 킬링 포인트 두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